여러분은 안녕하세요.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멘토링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치평가 멘토를 맡은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성장의 정성적 측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진의 비전이나 끝내주는 브랜드 가치 같은 정성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과연 이런 멋진 스토리가 무조건 높은 기업 가치를 의미할까요? 시장을 보면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느니 압도적인 비전이라느니 하면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매력적인 내러티브 하나만으로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테슬라는 친환경 트렌드의 중심이니까 매년 2배씩 무조건 클 거야. 이런 식의 스토리 듣기엔 진짜 좋죠. 물론 그 스토리 안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이 훌륭한 스토리가 투자 자본이익률이나 재투자율 같은 정량적인 펀더멘털 숫자로 어떻게 바뀌어 나타나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냥 스토리에만 취해 있는 건 투자자로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자, 39.12%라는 이 거대한 숫자. 여러분,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 엄청난 수치는 바로 에어비앤비가 10년 차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투자자본 이익률, 즉 ROIC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의 자본 비용이 한 10% 언저리라는 걸 감안해 보면 와, 39%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경이로운 수준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에어비앤비의 수익성 예상 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기인 2년 차에는 적자를 내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죠. 그런데 10년 차에 이르면 무려 39.12%까지 치솟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에어비앤비가 가진 정성적 무기, 네트워크 효과 덕분입니다. 이런 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판이 깔리면 그 이후부터 수익성이 지하급수적으로 폭발하거든요. 하지만 명심할 건 영원한 마법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플랫폼이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중력을 받아서 자본 비용 수준으로 서서히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성적 요인은 무조건 반드시 정량적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경영진이 천재적이다? 브랜드가 세계 최고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수학적인 계산기로 두드려서 숫자로 뽑아낼 수 없다면요? 우리는 일단 그 가치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가치평가의 세계에선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정성적 요소는 단호하게 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훌륭한 경영진의 자질은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때 더 높은 기대 ROIC라는 수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뛰어난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는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과 자산 회전율로 나타나야 하죠. 또한 M&A와 R&D에 돈을 쏟아붓는 기업이라면 그걸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재투자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모델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사례로 코카콜라를 한번 볼까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라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그 빨간 로고를 친숙하게 느낀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 평가에서 말하는 진짜 브랜드 파워란 경쟁사보다 콜라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도 잘 팔 수 있는 능력, 즉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뽑아내는 실질적인 원동력을 말합니다. 혹은 이익률을 살짝 낮추더라도 어마어마한 마케팅으로 제품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힘이죠. 정성적인 느낌이 곧바로 재무적인 마진표에 꽂히는 아주 완벽하고 정석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쟁 강도입니다. 피 터지는 치열한 경쟁은 기업이 누리는 ROIC와 자본 비용 사이의 꿀같은 격차, 즉 초과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강도라는 정성적 요인은 기업의 초과 수익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쪼그라들어서 결국 0에 수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속도 변수로 엑셀 모델에 정확히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럼 관점을 살짝 바꿔서 이 골치 아픈 성장률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볼까요?
성장률을 추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것,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믿어보는 것,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고드는 거죠.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적자가 나거나 변동성이 심한 기업엔 써먹기 어렵고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편향이나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든든하게 믿고 가야 할 가장 정통하고 견고한 방법은 바로 세 번째, 펀더멘털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자, 펀더멘털 방식의 첫 번째 핵심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EPS의 성장률은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에 벌어들인 돈을 배당으로 다 쓰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는 내부 유보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굴리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시 회사 금고에 얼마나 든든하게 쌓아두는지가 결국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이어서 두 번째 핵심 공식인데요. 이건 가치 평가할 때 정말 밥 먹듯이 자주 쓰이는 공식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투자자본이익률, 즉 ROIC와 재투자율의 곱입니다. 이 공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아주 명쾌해요. 결국 진정한 성장이란 회사가 번 돈을 얼마나 많이 다시 쏟아붓고 그 쏟아부은 자본을 얼마나 똑똑하게 관리해서 수익을 내느냐, 딱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가치평가 세계의 절대적인 황금률이거든요. 성장과 재투자는 찰떡처럼 연동되어 있고 성장의 질을 평가하는 끝판왕잣대는 바로 ROIC다. 여러분, 단순히 매출이 2배, 3배 뛴다고 마냥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막대한 자본만 갈아 넣어서 덩치를 키운 성장이라면 주주들 입장에선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찐 성장은 그 밑바탕에 깔린 ROIC가 높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멘토링 세션의 핵심을 딱 4가지로 압축해드릴게요. 첫째,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화려한 스토리에 절대 속지 마세요. 둘째, 경영진이 훌륭하다, 브랜드가 최고다 같은 정성적인 특성들은 무조건 엑셀상의 이익률이나 수익률 지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장을 예측할 땐 과거의 감에 의존하기보다 펀더멘털 공식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장의 질을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증명서는 바로 높은 ROIC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머리 싸매고 곰곰이 고민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매년 50%씩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업의 ROIC가 자본 비용보다 낮다면 어떨까요? 이 회사의 겉보기엔 화려한 성장은 과연 기업의 가치를 착실하게 창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가치 평가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